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강홍현 노님이 역사 이야기를 하시겠는데, 우리 강 장로님은 현재 부산 금정구 유공자들의 모임인 보훈단체 회장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인이 이제 직접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셨고 또 6.25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역사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이 시간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보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유공자, 즉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예우해주고 그들을 본받아서 나라 사랑, 애국심을 기르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해방과 6.25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사에서 완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그 이름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하였는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적으로 미국에 의하여 독립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 유관순과 안중근, 윤봉길 의사, 상해 임시정부 김구선생 등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격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또 6.25 전쟁 때는 이북 김일성이 해방 후 5년간 오직 남침 준비만을 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 에치슨이 미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 이러한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자 이것을 기회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에 가서 후원을 약속받고 일요일 우리 군인들은 모두 외출 보는 상태에서 새벽에 탱크와 미그 전투기를 몰고 80만 대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북은 전쟁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 군대들은 주말이라고 다 외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김일성은 남한 국민이 모두 환영해 줄 줄 알고 3일 동안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38선만 쳐내려가면은 3일 만에 공산화가 다 된다, 이러한 말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인민군은 한강을 건너서 다시 남침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즉각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여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당시 미군은 다 한국 땅에서 철수한 상태이므로 1차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급파해야 했는데 7월 1일 미 육군 24사단 21연대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7월 5일부터 오산 중미령에 인민군과 첫 교전을 하였지만은 지형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보고 후퇴하게 되었는데, 유엔군은 7월 24일 부산 수영 비행장에 처음 도착한 후 15개국 나라가 속속 도착하여 합세하였지만은 워커 장군의 예스간 최후 보루인 낙동강까지 한 달 만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면 더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낙동강이 핏물이 되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전 세계사에서 세 번째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21세 이상 장정들은 전부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한 18세 이상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다부동 전투와 안강 전투에서 하루에 1000여 명씩 죽으면서 싸웠습니다. 이때 백선엽 장군이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내가 돌아서면 쏴라 하면서 앞장서서 지휘하는 용기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라고 외친 워커 장군의 기지와 전략으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게 되었으며, 메가더 원수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북진하게 되었는데, 압록강을 지척에 두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라고 기뻐할 때 7만 대군의 중공군이 혹한을 이용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옴으로써 결국 일사후퇴를 하게 되었으며, 3년 동안 전쟁을 질질 끌다가 53년 7월 27일 휴전을 맺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을 당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휴전협정을 맺으려면 먼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해라. 그리고 세계 여론화를 위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반공포로 27,589명을 석방해 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서둘러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명문인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 세 개 대학을 졸업한 이승만 박사는 조약 문서를 명문으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묘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혈맹국가로서 한국에 침략을 당하면 미군은 즉각 참전한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한국 땅에서 유엔군은 다 철수했어도 미군만은 우리를 굳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군 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참전했습니다. 장성의 아들 35명이 전사했고, 그 중에 워커 장군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이 4만여 명 전사했고, 미군만 36,949명이 전사했으며, 부상자 9만 2천 명, 실종자 3,700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군이 무기와 보급품을 전부 담당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위하여 군수물자와 목숨을 바쳤는가?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 땅 어느 한 곳이라도 달라고 하고 전쟁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이처럼 미국과 유엔군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이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큰 은인들임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정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일이므로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만일 미국마저 한국을 떠났고 한미 상호 조약도 없었고, 그렇다면 월남처럼 우리는 이미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처음 세웠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세계 자유우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위대하고 고마우신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박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여생을 하와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후 몇 년 만에 겨우 동작동 국군 묘지에 안장된 것을 전 정권의 광복회 회장 김은웅이라는 작자가 광복절 축사에서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괘씸한 놈인가. 미국과 유엔군들은 그 귀한 많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도와주었어도 아무런 요구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해서 식민지 시절 어쩔 수 없이 당한 일본 위안부 문제와 징용자들의 임금을 요구하며 4.3 사태, 4.19, 5.18 데모대들이 보상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을 요구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엇이 민주화란 말인가? 매일 일하지 않고 데모만 하고 임금만 올려서 인플레이션 되고 기업들 파산이나 국외로 이전시키고 촛불 시위로 광우병 소동과 대통령 탄핵하고 세월호 5년간 우려먹고 선거 때 민노총 전기여서 정치 간섭하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소득 주도 성장 체제로 하였고 학생들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 민주화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장래를 위하여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놈 물러가라, 사드 설치 반대, 종전 선언하라, 대통령 하야하라를 외치는 놈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상 시간 관계상 마치고 이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일제 강점기를 좀 경험하셨고 또 6.25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으로서 나라 사랑해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네.